현재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경제가 파탄나기 일보 직전이며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자국 수뇌부의 2인자인 카셈 솔레이마니가 암살당했는데요. 거기다 이란의 무역국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도 미국의 요구로 모든 교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하던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 캐미오가 갑자기 들이닥친 이란 해군에게 납포되어 현재 이란군이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처음엔 한국 캐미오가 해양환경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한국 정부가 현재 동결 중인 이란 자금 7조 원으로 코로나 백신을 대신 확보해달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즉 이란은 미국과의 경제 제재 협상을 위해 미국의 영향력 있는 동맹국 중 그나마 만만해 보이던 한국의 상선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에 분노한 한국에서 청해부대 소속 이순신급 구축함을 파병하자 이란은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터키, 이스라엘과 더불어 중동의 군사 강국이라고 하지만 세계 6위의 진짜 배기 군사 강국인 한국 앞에서는 하룻강아지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7, 80년대 수준으로 평가받는 그 북한 해군과 동급인 이란 해군의 전력으로는 청해부대를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한국이 해군 최강의 창인 제7기동 전단을 파견할 경우 이란군은 전멸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해부대가 파병되자 이란에서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초에 이란은 중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개발을 진행했으며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의 적국 북한에게 군사 기술들을 지원했는데요. 당장 이번 열병식에서 등장한 북한군의 신형 전차 M2020은 이란군의 3세대 전차인 줄피카의 기술을 지원받아 개발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최근 미국이 이란의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 전까진 이란과 교류했던 유일한 서방 국가였으며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한국 상선을 인질로 잡은 것은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 집합소인 동북아에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이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설치는 이란 따위에게 끌려다닐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과 이란의 국력은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차이나는데요. 한국은 5,178만 명의 인구와 1조 6,200억 달러의 GDP를 보유했으며 이란은 8,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했지만 GDP가 4천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고작 중동에서 힘 좀 쓴다고 최상위권의 지역 강국인 한국과 견주려는 이란이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한국은 청해부대 소속 이순신급 한 척을 파병해 이란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여차하면 즉시 해군에 최정예부대 제7기동 전단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제7기동 전단은 광개토대왕급 3척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구축함인 이순신급 6척과 세종대왕급 3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128셀의 미사일을 탑재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화력은 원본인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이나 일본의 아타고급을 아득히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종대왕급은 현무3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미사일 비를 퍼부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제7기동 전단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게도 위협적이라고 평가받으니 북한 해군과 동급인 이란 해군에겐 오히려 과분할 지경인데요. 놀랍게도 이란 해군은 1500톤의 초계함 알반드급 7척과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 잠수함 3척이 전부입니다. 소름 돋는 것은 이런 빈약한 전력에도 이란 해군은 사우디, 터키와 함께 중동 최강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중동 국가들의 해군이 형편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설령 중동 해군들이 연합하여 한국 해군과 맞붙는다 해도 제7기동 전단에게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갈 정도로 양국의 전력 격차는 압도적입니다. 참고로 한국 상선이 납포된 지역이며 이란이 일부 영해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무려 5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만약 중동에 도착한 제7기동 전단이 이란 해군을 여유롭게 쓸어버리고 호르무즈 해협, 정확히는 이란 쪽 영해만 봉쇄하면 이란은 그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를 수출해 식량을 수입하며 국가를 간신히 연명하는 이란에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당하는 것은 곧 이란이라는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하자 이란은 백신 대리구매를 강요하던 태도는 어디 갔는지 한국과 이란은 굳건한 동맹이니 이성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그 동맹국의 무고한 민간인을 인질로 잡으며 국가 간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이란에게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 아니 중동만 해도 산유국은 널리고 널렸으며 돈만 쥐어주면 언제든 거래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수많은 산유국들의 연합인 GCC가 한국에게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더 이상 이란은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현재도 한국 해군은 세계 8위의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2030년대에 대양 해군으로